가장 셌던 것은 사실상 우주항공 테마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의도 마스크. 크게는 이제 일련의 사건이라고 좀 표현하면 두 가지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스타링크를 통해서 그 피해를 줄였다. 그러니까 미리 그 예측 관측하고 나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를 좀 줄였다는 차원에서 트럼프가 뭐 천재다 어쩌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를 엄청 치켜 세웠죠. 그런 부분들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제 스페이스 쪽으로 해서 좀 각광받는 쪽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지원을 좀 하게 되면서 위성을 지원하게 되면서 러시아한테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선전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전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목하기를 우주항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열심히 이제 올라가는 시장을 하드캐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시작된 것인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네. 이제 전문가님께서 예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었던 거니까 네. 지금 이제 때가 온 거 아닙니까? 때가 왔다. 네. 자, 그렇죠. 때가 왔습니다. 그 때를 밀어야 되는데 저는 네. 때가 왔다고 보고요. 그에 대한 시발점이 어디냐? 스페이스 X로부터 시작해서 네. 스타링크까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핫한 섹터가 몇 개 있어요. 자, 스페이스 X에 투자했던 네. 데스티니 테크 100이라는 곳이 네. 최근에 63%가 올라왔고, 자, 아이윤큐라는 이제 양자 컴퓨팅. 이제 양자 컴퓨팅도 네. 미래 산업이긴 한데 선발주자, 후발주자로 구태여 나누자면 일단은 스페이스 쪽으로 가고 우주로 가고 네. 달나라 간 다음에 그 양자가 좀 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SMR 쪽으로 해서 13%가 상승을 했고요. 네. 블룸에너지 연료전지 쪽으로 23%, 그다음 테슬라가 8%. 저번 주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물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바로 대선 이후에 20%가 폭등하는 모습들이 기사도 되게 귀여운 게 많아요. 트럼프 가족 모임에도 낀 머스크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관련 게시물은 하루에 막 100개씩 나온다고 하네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과거의 행적을 좀 쫓아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오냐면 언론을 통해서 그분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그 당시에 트위터죠. 진짜 사업가 네. 아닙니까? 항상 트위터를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자기의 심경과 그 방향성 이제 이 말을 할 때가 됐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항상 SNS를 통해서 왔었거든. 네. 지금도 앞으로도 네. 그러지 않을까. 어떤 거를 통해서 과연 그 머스크의 X를 통해서 확성기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커 역할을 또 뭐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과거가 일기층 2기라고 봤을 때 네. 1기 때의 좀 생각을 가져보면 제 회상을 좀 해보면 네. SNS에서 어느 한 발언 하나로 테마가 만들어져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대신에 업종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보다 테마가 네. 만들었다 사라졌다 만들었다 사라졌다를 그 3년을 막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막판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고 네.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북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죠. 네. 대북 관련해서 그때 상한가가 다 나왔어요. 그때 50 몇 개가 상한가를 갔던 네. 그런 기억도 있고. 과거를 반복할까요? 저는 반복하리라 봅니다. 자, 일단 그건 조금 뒤로 빼고 네.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우리가 우주항공 쪽을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간략하게 몇 개만 좀 말씀드리는데 그 몇 개가 10개인데요. 간략 맞죠? 네, 몇 개가 10개인데 네. 그 중에서도 핵심을 좀 연계성 좀 가장 강한 네. 그런 핵심 기업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자, HVM 2022년부터 스페이스X에 첨단 금속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발사체용 특수 소재를 네.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러니까 미래에셋 그룹에서 네. 스페이스X에 유상증자 2,3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네. 뭐 이게 이제 한 목요일부터 계속 얘기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LK 삼양은 작전주예요. 근데 뭐 일단은 내년 6월부터 스페이스X가 발사하는 위성에 네. 차세대 별 추적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별 추적기요? 예, 오. 이게 좀 있는데 이 이외에도 얘는 네. 재료가 제 기억으로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한 4개 정도 더 있어요. 오. 그래서 얘는 뭐 제가 봤을 때 세력 작전주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YJ 링크 이런 부분은 이제 표면 실장 기술 SMT라고 하는데 네. 이런 장비 업체로서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스페이스X 장비를 공급했고요. 컨택은 협업 관계. 그리고 세트레가이는 스페이스X 2009년부터 소형 발사체의 위성 시스템을 좀 알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은 이건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뭐 라이프 시멘틱스는 이제 증거금 종목이에요. 키움 증거 기준으로 해서 네. 이쪽에서는 최대 주주 스피어 코리아라는 글로벌 민간 우주항공사가 뭐 스페이스X의 1차 벤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 중에서도 뽑아라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HVM. 오, 맨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거죠. 네, HVM 그리고 작전주인 LK 삼양. 요 정도로 작전 주요도 좀 볼만하다. 패턴이라든지 유입 거래량, 그다음에 네. 순유입과 유출, 그러니까 인아웃을 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사놨어요. 오. 안 팔 겁니다. 오. 제가 이 2달 동안 안 팔 겁니다. 오.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어떨지도 몰라요. 중간에 나 혼자 팔 수도 있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 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거를 사기 위해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텔레그램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역시 되나요? 네. 센스가 이렇게 너무 만점 중에 10점 만점에 100점이네. 말해주세요. 예. 이제 얘들아 지금 정리하고 딱 이게 좋다 하면은 그렇죠. 들어가 있으면은 따라갈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최신 소식을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밤에도 11시 29분에도 올려놓고 네. 이제 괜찮은 정보들이 있으면 올려놓고 오늘 아침에는 크게 한 2개인가밖에 안 올렸어요. 크게 뭐 있는 게 아니고 저번 주에 있었던 그 소식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네. 어쨌든 뭐 좋은 소식 좀 계속 올려드리고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또는 텔레그램 언제 들어와서 봐야 돼. 접근이 가능할지 여부를 제가 코멘트를 남겨놓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PD님께서 네. 실시간 링크를 올려주셨습니다. 총알 배송으로. 네네 우리가 다른 네. 건 배송 못해도 이런 건 배송 빠릅니다. 예. 빨리빨리 알려주고 빨리빨리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많은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좀 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니까 결론만 일단 얘기해봐. 이거는 일단 저 종목들도 얘기했지만,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이때 출발 안 하면 언제 할까를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자, 우주항공 섹터가 네. 지금 출발 안 하면 언제 할 거야 도대체? 주식은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선반영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AI도 그러했고 전기차도 그랬어요. 미리 그 소식에 카더라 하면서 이미 불붙어서 쭉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와 진짜인가 보다 하고 좋다고 들어가면 꼭지야. 맞아. 그런 거죠. 그러면 우주항공 섹터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안 가면 갈 타이밍이 안 나와요. 도대체 언제 갈까? 10년 뒤에 갈 거야?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이번에 우주항공이 무조건 저는 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네. 저 나름대로는 거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를 네. 꼭 보자. 우리 살펴보자. 예. 뭐 루미로도 그렇지만 꼭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늦게 보면은 후회만 남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할 때도 네. 트럼프 그래 혹시 모르니 트럼프의 가능성 그리고 네네. 또 해리스의 가능성 이렇게 나눠가지고 봐주셨었잖아요. 예. 마음속으로는 그래 저는 이제 트럼프 이 샤이 트럼프들이 또 힘이 세다라고 생각해서 자 당연히 될 거다 생각했지만 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늦었더라고요. 코인도 그렇고 늦었다? 저는 코인은 늦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네. 자, 제 아닌가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좀 뭐랄까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양분화시켜볼게요. 자,
국내 시장은 뭐 좋은 뉴스든 안 좋은 뉴스든 뭔가 하여튼 나오면 무조건 세런입니다 거의. 네.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세론이라는 타이틀보다는 그게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은 이제 코인도 물론 뭐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지금 돌파를 또 했어요. 그거 관련 주들도 이제 앞으로 쭉쭉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저는 상승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셀온이라는 것보다는 네. 시작의 신호탄을 알리는 것으로 저는 재해석하고 싶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끊고 싶고요. 그 조선업 얘기가 조금 나와서 얘기인데 조선업 같은 경우가 이제 네. 대선 직후에 이제 각국의 정상들 대통령들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게 되죠. 네. 물론 뭐 유럽 국가에서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화를 축하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축하 전화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 한 얘기는 그거죠. 갑자기 대통령이 야 한국 니네 조선업 좋더라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방송에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한 사실 4달? 4달 아니에요. 3달 전부터 조선업 얘기를 했었어요. 왜 얘기를 했냐면 네. 무역전쟁의 핵심 이후에 파생 효과로 넘어가서 군사적으로 그거를 대입을 해봤을 때 조선업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이제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 이제서 앞서서 봤네요. 예,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빛을 발하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봤던 부분이 히토리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뭐 수출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 반사이익 뭐 이러면서 올라갔었는데 네. 그 부분보다는 이제는 업종으로 좀 해석했을 때 어차피 조선 쪽으로 해서 우리 그러니까 그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는 좀 우리나라가 괜찮았는데 올해 2024년으로 점유율이라고 표현했을 때 보면 네. 중국이 약간 과반수 그러니까 46% 정도 전 세계에서 조선업에 대해서 그 선조 시장이죠. 건조 시장 이쪽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2%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제 일본이 3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네.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황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러한 거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동안 뭐 성과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갔었는데 네. 기술력은 뭐 중국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고 약간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지금 해군 전 세계에서 국방력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글로벌 해군의 기왕장은 미국입니다. 근데 기술력이 중국보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협업을 해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예. 그래서 뭐 LNG라든지 벌크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종목 쪽에서도 뭐 네. 현대미포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도 좋겠지만 플러스 이제 방위 산업 쪽으로 해서 한화 시스템까지도 네.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가자.